목회자로서 이거 투자 못해요. 왜? 바빠 죽겠는데. 경제학적 관점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좀 부도난 상태다. 돈 버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사실 지난 코비드 이후에 작년에 이 성전을 저희들이 이제 청축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곳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턱은 낮게 실력은 높게, 제가 그런 표현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좀 쉼터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 신학교 출신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신학에 좀 이단아 늦게 이렇게 좀 뛰어든 그래서 좀 세상에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제가 좀 열려 있어서 저는 늘 좀 비즈니스 쪽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마닐라 한연합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5,500스퀘어미터 대지에 1,800평의 건물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가동률로 따지면 우리 기아자동차 같으면 벌써 망해야 됐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가동률이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씁니까? 새벽기도 잠시 쓰고요, 수요 예배 잠시 쓰고요, 그리고 금요철에 예배 잠시 쓰고요, 주일 쓰고요, 토요일 날은 잠시 토요 학교 내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실제로 쓰는 날은 이틀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러면 가동률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40%는 돼야 유지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남기려면 80-90%는 돌려야 이익이 나는데, 경제학적 관점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좀 부도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동률을 좀 높여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돌리려고 목요일 날도 오전 오후 하루 종일 돌립니다. 토요일 날도 돌립니다. 주일 날 하루 종일 돌립니다. 그래서 또 주중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 불용 자산이 되면 안 되고 가용 자산이 돼야 됩니다. 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빵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말씀이 해결해 준다면 우리 육신의 빵 문제는 우리가 또 경제, 오이코노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습득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리더격인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교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다. 내가 모르면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서성훈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특별히 일이 없으면 이곳이 정말 두란노 소원처럼 새로운 바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또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먼저 몇 개를 좀 뛰어넘어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사실 이게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비즈니스맨들 가르치던 코스인데 이것을 이제 뭐 하루 오늘 꼬박하고 어제 반나절 내일 반나절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먼저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좀 보고 중요한 것부터 좀 알려드리고 다시 좀 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제가 참 무릎을 쳤어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세 팔았다가 샀다가 막 그냥 그러죠. 근데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기업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꿈떡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요동이 있어도, 유동성이 좀 있어도 딱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돈이 전부 누구에게로 가냐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다 옮겨가더라는 거죠. 뭐 제가 얘기하면 못 믿었겠지만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했고, 현재 21세기 가장 부자라고 하는 저분이 그 얘기를 하죠. 필리핀 청구거래소는 홈페이지가 www.psa philippinstockexchange.com ph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든지 들어가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 청구거래소는 필리핀의 유일한 청구거래소인데 1927년도에 설립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청구거래소, 우리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마닐라와 마카티에 두 개가 원래 있었거든요. 마카티에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의 정권 거래소를 1992년도에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정권 거래소로 발족했다가 현재는 본부가 포트 보니파쇼 안에 정권 거래소 한 군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이라는 거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정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거래소에 우리가 직접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정권 거래소가 초기에 열렸을 때는 그래서 정권 거래소에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보고 오다 주문을 넣으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요즘 이게 전부 없어지고 다 전자로 다 이제 이게 어디에게 그게 주어지면 정권 회사로 이걸 다 일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텐데 그 회사에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정권 회사가 대신해서 다 주문을 넣어주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정권 이 서티피케이트 예를 들어서 PLDT에 1000주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정서가 필요하면 50페소만 주면 그걸 발행을 해줘요. 나는 좀 본보기를 집에 붙여 놓을래. 그럼 50페소를 주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가 그 주식 1000주에 대한 주식 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일렉트로닉으로 하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죠. 다 이제 그 숫자로 놓으니까. 그래서 정권 회사에 사기로 하고 오다를 넣으면 정권 회사에서 전부 처리를 다 하고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래하는 정권 거래소 즉 정권 회사를 통해서 온라인 브로커에 거래 주문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필리핀 정권 거래소는 해당 거래를 실행해서 해당 정권사의 실행 내역을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한 게 체결이 됐다 그러면 F가 떠요. F, fulfilled.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되면 X로 딱 떠요.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원래 시장가가 이 마켓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 마켓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PLDT가 1300페소 정도 하거든요. 그럼 1300페소 하는데 1320페소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인데 나는 1250페소에 살래 하고 1250페소 걸어 놓으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오늘 하루 안에 good to day, 그 GTD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눌러놓으면 오늘 하루 오후 3시에 장이 열릴 때까지 거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캔슬이 돼요. 그 다음에 good to week, GTW라고 그러는데 good to week은 걸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후까지 이게 계속해서 걸려 있다가 이게 1250원을 탁 드는 순간 바로 마켓 프라이스, 우리는 또 리밋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탁 자동으로 체결이 돼요. 그럼 그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이 탁 내 계좌에 PLDT 1000주가 탁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일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good to man, G2M 영어로 good to man. 그거는 내가 오늘 딱 눌러놓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3월 5일인가요? 4일? 5일이죠. 4일. 네, 4일이죠. 그러면 4월 4일까지 거기 계속해서 거래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250에 어느 누가 딱 걸리게 되면 바로 내가 사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다, 일주일이다, 오늘 하루 만에 회복 안 되면 내가 오더를 취소할래. 그것을 다 결정을 해서 넣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펀드하고 일반 우량회사 주식하고는 인디비주얼 스탁을 내가 PLDT 한 주를 사느냐 아니면 이 펀드는 이걸 여러 가지 아까 비빔밥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나물도 넣고 밥도 넣고 김치도 넣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뭐 소위 비비는 거죠. 이걸 이제 구성을 한 게 펀드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그 equity index fund, 그 EIF라고 하는 한국의 ETF라고 이렇게 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펀드 투자하고 개별 주식 투자가 있다. 우리 이제 30대 우량 주식을 보면 이제 BPI 이게 이제 아얄라 그룹 은행이에요. Bank of Philippine Island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로고 저게 아얄라의 전통 지금 아주 오래된 회사죠. 100년도 된 아얄라 그룹 조벨 데 아얄라 지금 이제 3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아얄라, 저게 이제 원래 모사 홀딩 회사예요. 저게 아얄라. 그 다음 밑에 SM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SM의 홀딩 회사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SM의 그 몰, 여기 지금 앞에도 SM 있잖아요. 그거는 이 SM이 아니고 SM 프라임, 가운데 SM 프라임이라는 회사 있죠. 저 회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SM 프라임 홀딩 회사는 부동산 회사인데 많은 수익을 임대 수익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큰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하나서 쪼개서 파는 거잖아요. 임대를 주면서 임대 금액을 정해놓고 또 매출을 정해놓고 whichever higher.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SM 이 친구들은 비싼 거 받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상품 들고 들어가면 손해 나는 거죠. 그래서 SM 프라임 홀딩은 순이익률이 제법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형편없어요. 타이밍이 괜찮죠. 그리고 위에 조그마한 PLDT, 바로 제일 오래된 통신회사입니다. 우리 한국전력과 마찬가지고. 글로브는 후발주자예요. 글로브는 그 당시에 이제 요즘 그 햄버거 회사가 뭐죠? 그 햄버거 회사하고 푸드라는 회사하고 여러 개를 팔아가지고 통신에 기를 쓰고 들어가고 만든 회사가 글로브 통신이에요. 근데 글로브가 후발주다다 보니까 많은 이 선이 깔려져 있는 이것을 구분하면 PLDT가 훨씬 지방으로는 많고요. 메트로 마닐라는 그래서 글로브가 그 상대를 하기가 이제 와이어하고 와이어레스 시장이 있는데 와이어레스 시장으로 먼저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그래서 글로브가 전화가 잘 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죠. 근데 지방으로 가면 여전히 PLDT가 잘 터져요. 그래서 그 글로브가 하고 있는 바로 이 E-wallet, 이게 뭐냐면 Gcash예요. 그러면 Gcash하고 페이마이하고 뭐가 다르냐? Gcash는 그냥 E-wallet이에요. 일렉트로닉 wallet, 전자지갑이에요. 그런데 페이마이아는 디지털 뱅크예요. 은행하고 E-wallet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도 지금 $2 빌리언 지금 같이 20억 불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브는 약 50억 불 정도 현재 가치가 돼요. 그래서 사실 올 초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아마 올 하반기에 상장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로비나, 이 유니버셜 로비나가 장고콩헤이 회사예요. 음식을 루비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당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음식 같은 거 보면 이 유니버셜 루비나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메가월드, 바로 안드루 탄이 만든 그 회사. 그 다음 메트로뱅크 아까 조지 T 도요타 거라고 그랬죠. MPIC라고 메트로 패시픽이라고, 우리가 이제 저 북쪽으로 가면 NLEX, 그 다음에 SLX 이렇게 타면 그 전부 그 고속도로 톨 있죠. 톨 게이트. 이거 전부 주인이 메트로 패시픽 회사인데, 이 회사는 홍콩에 있는 패시픽 회사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하고 머랄코, PLDT 다 지분이 홍콩에 있는 자본이 들어와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마이닝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필렉스 인베스트먼트, 필렉스 마이닝이라고, 필렉스 마이닝, PLDT, 또 머랄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MPIC, 메트로 패시픽, 이런 회사들이 다 홍콩 자본들이 패시픽 회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 홍콩이 중국으로 저렇게 넘어가기 전에 왕성하게 아주 오래 전에 여기 투자를 한 거예요. 아주 잘했죠. 지금 뭐 엉망돼 버렸죠. 홍콩 다 싱가포르 빠지고 다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JJ 서밋, JJ의 약자는 장고콩웨이의 약자입니다. 이 JJ 서밋, 이 회사는 페트로케미칼 쪽의 회사예요. 이 화학 제품 제일 크게 많은 제품인데 몇 개월 전에 엄청난 적자를 나가지고 화학 부분, 케미칼 부분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아주 JJ 서밋 주가가 형편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 필리핀 경제를 이래 보면 어떤 기업이 뜨고 어떤 기업이 가라앉고 이런 게 다 보이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월드 신문을 반드시 봐라, 제가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30대 우량 기업만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필리핀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에요.
우리가 286개 회사를 다 모르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 30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아까 성 교사님 말씀하신 섹터별로 뱅크 쪽은 아까 BPI, 비디오, 메트로뱅크. 이 세 개 중에 배당금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는 메트로뱅크. 메트로뱅크 좀 은행에 좀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배당금도 한 5%, 5.6%에 6%까지 챙기겠다. 그럼 메트로뱅크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지금 82페소 정도 해요. 원래 50몇 페소에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요 근래에 왜 올라갔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보면 올라가는 이유를 아는데요. 아까 직업 준비율을 했죠. Reserve Requirement Rate, RRR. 이게 이제 직업 준비율을 10 몇 프로 이렇게 있다가 7.5% 이렇게 낮추니까 중앙은행에 내가 100억 빌리면 옛날에는 30억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만 넣어도 25억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5%까지 낮춰질 거예요. 그럼 300 빌리언, 10억, 100억, 1000억, 3천억 페소가 또 풀리는 거예요, 시장에. 그게 3월 28일 날 풀리는 거죠. 어떻게 지금 저렇게 다 알고 있지? 신문을 1년만 보면 보여요. 그러면, 그러면 요즘 은행이 뜨겠구나. 제가 한번 보니까 은행이 뜨더라고. 그러니까 뭘 봐야 돼? 개별 주식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돼?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요. 이 거시경제, 매크로 이코노미를 볼 수 있어야 개별 주식들은 그 안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에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신문을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신문은 비즈니스 월드예요. 마닐라 불레틴, 필리핀 스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맨 먼저 봐야 될 게 비즈니스 월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빌리오나리오라는 신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월드 보시고 빌리오나리오 해게 두 개를 쭉 보면 기업 뉴스는 거의 다 뜹니다. 그럼 쭉쭉쭉 훑어가지고 뭐 전력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모랄코, 어보이티스 파워, 그 다음에 퍼스트 젠 이런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퍼스트 젠은 지오스터멀 파워 플랜트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F젠이라고 그래요. 퍼스트 젠 그게가 이제 요번에 바탕가스에 LNG 엄청난 이 발전소를 하는데 그게 모랄코하고 산미겔하고 몇 개가 세 개의 그룹이 콘소시엄으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워 쪽은 AC 에너지, 모랄코, 어보이티스, 퍼스트 젠, 그 다음에 세부에 있는 SPC, 스페셜 파워 컴퍼니 이게 아니고 SPC가 그냥 이름이에요. 그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전력. 은행은 요 그렇고 홀딩회사는 아얄라 여기 나와 있는 JJ 서밋 이런 것도 다 홀딩회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있는 얼라이언스 글로벌이 지금 빠져있고 글로벌하고 PLDT 그 다음에 디또 컨버지 이쪽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섹션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마이닝 회사가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장 회사가 마이닝 회사, 광산 회사. 우리 한국은 별로 없잖아요. 필리핀에 뭐가 많이 나와요? 카퍼, 골드, 실버, 게르마늄 엄청 광물 자원이 많아요. 광산 회사가 상장된 게 한 3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름 잘 모르죠? 저도 뭐 처음 이름 들어봤어요. 저 호주에 유명한 이 자원개발에서 OGP라고 오션 골드라는 회사가 그 금만 전문적으로 캐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상장을 했어요. OGP가 요즘 뜨더라고. 왜요? 금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거의 한 3,000불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 어떤 경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에퀴티 인덱스 펀드는 EIF는 뭐냐면 풀 오브 인베스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펀드 매진을 통해 가지고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1억씩을 모아 가지고 박 목사님 알아서 투자해 주세요. 우리는 성교지에서 땀 흘리며 바빠 죽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 돈을 좀 모아 가지고 한쪽에다가 투자하려는 게 제가 불안한 거예요. 왜?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이랬다는 배 목사님 당장 전화 와가지고 웬걸 사가지고
선교할 맛이 안 난다는 둥 이러면 제가 잠을 못 자겠죠. 그러니까 에라이 안 되겠다. PLDT에도 묻고 글로브에도 묻고 모랄코에도 묻고 유니버셜 로비는 다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는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묶어서 거기다가 그래서 이 펀드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또 기관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주 고가의 우량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1년에 매년 이 연초가 되면요 이 30개 인덱스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는데 올해 빠진 게 니켈 아시아는 게 빠져버렸는데 니켈 값이 아주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니켈이 30개에서 빠져버렸어. 그리고 또 한 회사가 빠졌는데 윌콘이라고 윌콘 대포 아시죠? 윌콘 대포. 그 윌콘 대포가 그 30개에 들어있다가 빠져버렸어. 빠지면 주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30개 인덱스에 들어있다가 쫓겨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왜? 30개 인덱스 외국인들이 볼 때는 맨 먼저 주가를 딱 펴면 맨 먼저 주가 창에 딱 떠오르는 게 30개가 떠오르거든요. 나머지는 일일이 그 기업의 코드를 티크라고 그러는데 티크를 쳐야 나와요. 근데 이거는 딱 치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 쭉 나오는 거 그 중에서 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찾아서 사겠어요? 언제 그거 다 분석한대요? 그러니까 그 빠지면 주가 떨어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리츠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필리핀에 인구 1억 1,500만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뭐 DMC에서 하나 짓는데 뭐 1베드, 2베드 하면 5 밀리언, 4 밀리언 이래요. 이분들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상원까지 다 통과돼서 법률로 제정이 됐는데 리츠 법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얄라에서 지금 마카티 에버뉴 보면 아얄라 에버뉴 있잖아요. 그 땅이 전부 아얄라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얄라 에버뉴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은 그러면 뭐 다른 은행도 들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아얄라 거냐? 파는 게 아니고 다 50년 임대예요. 50년 되면 다 돌려주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전부 임대해 놓은 아얄라 그 건물의 땅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리츠로 만들었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하냐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오면 그 100억의 90%는 이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이제 배당 지급률이랑 디비던드 페이아웃 레이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배당을 얼마를 지급할 건가? 그 배당 지급률이라고 그러는데 오래된 회사들은 좀 이렇게 50% 60% 이렇게 줘요. 100억 벌면 50억은 우리 주주들한테 다 나눠줍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높지 않는데 이 리츠만큼은 90%는 무조건 돌려주도록 법으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부동산 투자해서 짭짤하게 7%씩 벌래. 그럼 리츠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리츠는 어떤 회사가 있냐? 아얄라 리츠, A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M에서도 SM 프라임 홀딩이 하고 있는 이 SM몰을 리츠로 돌리려고 하다가 최대 규모로 기업 공개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시티코어라는 이 리뉴어블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전부 리뉴어블 회사인데 엄청난 땅에 이 솔라 패널을 깔고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우리 DOE나 이렇게 NGCP에서 내셔널 그리드에 전기를 올려서 팔죠.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까지 오면 NGCP가 담당해서 들어오면 메트로 마닐라 쫙 들어오면 이 라인에 들어오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회사에 머랄코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머랄코 전부 받아서 디스트리뷰션을 다 해주는. 그래서 우리 전기세 보면 디스트리뷰션 차지, 제너레이션 차지 이런 게 다 붙어 있죠. 다 회사가 다 틀려요. 그럼 이 뭐 아더 차지 있는 거 왜 머랄코 이상한 거 붙여놨냐? 머랄코가 붙인 게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은 그 아더 차지에 넣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 빌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떤 게 제일 비싼지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잘 이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펀드는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개별 주식은 개별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자, 그럼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어떻게 이제 왔는지 보면
87년도 같은 게 보면 거의 1000포인트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000포인트가 지금 6000포인트예요. 이건 이제 2019년도까지 해서 7800, 이게 많이 올라갈 때는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600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5900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000포인트까지 가면 3000포인트까지 가면 거의 한 30-40% 정도의 이제 상승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별 주식이 보기 전에 전체 이 인덱스 30개가 거의 뭐 80-90%의 전체 그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잔잔한 거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87년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내가 산다고 하면 나는 10주만 사고 싶어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드랏이에요. 보드랏. 예를 들면 주식을 사고 팔 때 예를 들어 1페소, 5페소, 50페소, 그 다음에 500페소 이렇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페소 미만짜리는 최소한 1000주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5페소 이상으로 올라가서 50페소까지는 100주씩만 사면 돼. 근데 50페소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10주씩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는 아무리 오다를 넣는데 안 된다. 왜 안 된다 하면 보드랏을 빨리 봐야 돼. 아, 이게 오다가 잘못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고 팔 때 비용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매도할 때 샀다가 팔면 그 다음 분 매수를 먼저 한번 보여줄래요? 그 다음 줄. 예, 매수는 산다는 얘기죠. 바이 했을 때 코미션 피하고 부가세, 그 다음에 필리핀 증권거래소의 트랜스 피, 또 기타 이런 차지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복잡한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면 전체 금액의 수수료가 0.00295. 그러면 이렇게 실제 살 때 0.00295는요, 우리가 숫자 100을 볼 때 100%가 1이잖아요. 그러면 10%는 0.1, 1%는 0.01, 0.1%는 0.001, 그러니까 0.0029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이게 몇천 페소 사도 뭐 수수료 20페소, 30페소 이리 떨어지잖아요. 살 때는. 자, 그럼 팔 때는 어떠냐? 매도 시는 조금 비싸요. 매도 시에는 세일스 텍스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판매세가 보면 0.006. 그래서 금액을 전부 이렇게 다 해보면 판매할 때는 0.00895. 이걸 이제 제가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 시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 때는 0.00295, 팔 때는 0.00895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떤 금액이든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는 뭐냐? 이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나운스먼트, 즉 노티스가 날아와요.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나중에 이제 콜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에 만약에 이제 계좌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 계좌 이 숫자 8개의 계좌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거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고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비밀번호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통장하고 그걸 갖다 연결을 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행 계좌번호하고 은행명을 해놓으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럼 최초에 5,000페소를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것을 이제 그 어카운트로 이제 넘기기 시작하고 이제 페이빌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페이빌에 들어가서 콜 파이낸셜 이렇게 치면 요즘 그 다 나오죠. 머랄크 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죠? 그럼 콜 파이낸셜 치면 거기서 딱 뜨거든요. 그럼 그걸 누르면 어카운트 번호를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2418-1659 이게 여러분의 코드예요. 그 코드를 치면 그 증권회사에 여러분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쪽으로 보내면 그 계좌로 돈이 5,000페소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그럼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그 돈 가지고 나는 머랄크로 살래. 그러면
지금 500페소 정도 하니까 뭐 10주 산다, 뭐 5주 사도 되고 2,500페소 넘은 5주를 탁 들어와서 내 계좌에 5주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 파블릭 오퍼링은 바로 이제 이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노티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로컬 스몰 인베스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콜 온라인 서브스크립션 오른쪽에 돼 있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콜의 온라인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오프 날짜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데이는 12시까지입니다 하면 그 6월 26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밑에 보면 클릭 the IPO banner at home 이거 누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금액이 위에 보면 프라이스가 1.68페소 per share. 한 주에 1.68페소인데 몇 주 단위로 기본으로 살 수 있냐면 3,000주 미니멈 서브스크립션 3,000 shar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in multiples of 1,000 그럼 3,000주가 기본이에요. 그럼 1.68 곱하기 3,000 하면 3,1, 3, 360 뭐 4,800, 한 5,000원 되겠죠. 거기서 내가 더 사고 싶어 하면 1,000주씩 더해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4,000주 살래, 5,000주 살래, 6,000주 살래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은 여러분 계좌 안에 있는 돈에서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계좌에 돈이 모자라면 이게 안 사져요. 그 사는 금액보다도 더 조금 충분한 돈이 있어야 사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사집니다. 왜 안 사졌지 보면 내 잔고가 적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콜 파이낸셜부터 했지만 온라인 브로커가 몇 개 정도 있느냐? 122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비디오도 있고요. 은행들이 다 브로커를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은행 거래 때문에. 주식 거래를 털려면 자기 은행 써라 이거예요. 비디오, BPI부터 해서 뭐 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어카운트를 여는 거는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서명하고 또 이메일이 날아오거든요. 이메일이 날아오면 이제 클릭해서 몇 개를 확인해주고 사진 찍고 여러분 이제 갖고 계신 은퇴 비자나 비자 찍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은행 구자 알려주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보면 One Valid ID 필리핀 거버먼트 이슈 아이디 우리 뭐 주로 운전면허증 그죠? 또 우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투자 비자, 워킹 비자, 9G 또 은퇴 비자, SRB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틴 넘버 혹시 이제 없으신 분들은 BIR에 틴 넘버 하나 빨리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내 배당금이 나왔는데 10% 배당금 떼가잖아요. 10,000페소 나왔는데 1,000원을 떼가면 그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내요? 여러분 틴 넘버를 통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부에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고요. 그래서 개인 신분증, 그 다음에 투자 인출을 위한 그 틴 넘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콜 파이낸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 이 회사에 제가 뭐 돈 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지난번 교육할 때 전부 다 이래 줬는데 그쪽에서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왜 외국인이 자꾸 이게 늘어나지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오래되고 믿을 만한 회사라서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법 오래된 회사인데 2012년 13년 보니까 뭐 이렇게 성도 많이 받고 지금은 이제 훨씬 30만 명도 훨씬 더 돼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심을 하는 거죠.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몇 개 없거든요. 이 온라인 브로커가 상장이 돼 있다고 이 회사 콜 파이낸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투자하면 좋겠다. 여기 보면 listed in the PSA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돼 있죠.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갖고 눌러서 한번 이제 오늘 밤에라도 가셔서 콜 파이낸셜
.com, .ph 눌러갖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카운트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씩 치면 무슨 아이디 필요한지 그냥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리고 해가지고 필요한 거 넣어주면 그쪽에서 메일이 워킹데이 때문에 옵니다. 밤에는 안 오고요. 내일 이제 일하면 그 직원이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달에 계속 하면 돼요. 사진을 넣으십시오 하면 넣어주면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어떤 숫자를 넣어 보십시오. 그럼 넣으면 그게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여러분 걸로 바꿔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체하는 것도 처음에 이제 온라인 빌 페이먼트 이제 빌 페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지금 거의 은행이 다 되고요. G캐시로도 돼요. 돈을 집어넣는 거. 그래서 뭐 G캐시, 비디오, BPI, 뭐 에이시안, 유나이티드, 코코넛 뱅크, 메트로, 차이나, 로빈스, 모든 은행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그럼 돈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돈 찾을 때는 주식을 있는 걸 팔아야 되겠죠. 그럼 있는 주식을 팔면 그 화면상으로는 팔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주식이 싹 없어져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 밑에 딱 들어와서 캐시로 이게 확 늘어나 있어요. 그럼 그걸 찾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틀이 있어야 돼요. 이틀. 그러니까 transaction 2, T 플러스 2. 이틀이 있다가 withdrawal 하는 데를 가서 딱 누르면 그 금액이 뜨거나 뜨지 않는 경우 있어. 아직 안 뜨는 경우는 그 정확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T 플러스 2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안 떠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면 찾을 수 있는 refundable amount에 떠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위드로어를 10만 표소만 찾을래 하고 10만 표소 넣고 엔터를 탁 주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그 은행 있죠. 그 은행으로 돈이 나중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있으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찾아서 여러분 즐겁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볼 텐데요. 우리 9번째 좀 다른 애 스탁마켓 투자에 대한 오늘 이제 명은 나에게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 일에 4시간을 사용하겠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인데요. 참 씹어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 주어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 일에 4시간을 쓰겠다. 자르는 시간은 별로 안 되잖아요. 날이 문제죠. 여러분의 날이 문제인 거예요. 지식의 날, 지혜의 날이 너무 무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있는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산마다 울창한 숲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나무를 자르는 포비 말이죠. 다 이빨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특정 시장에 들어가서 어느 주식을 보고 있었는데 하루의 거래량이요 450 빌리언이에요. 1빌리언즈가 얼마라 그랬죠? 2,500원. 계산도 잘 안 돼. 450 빌리언 한 회사가, 그것도 큰 회사가 아닌데 하루에. 그럼 우리는 필리핀은 뭐 필리핀 회사들 뭐 볼 거 있어? 진짜 볼 거 있어요. 몰라가지고 이제 도끼를 날카롭게 이제 가는 일에 우리가 좀 써야죠. Owning a business without having to run the business. 주식 투자는 그거예요. 나는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데도 나는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Owning a business without having to run the business.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만약에 저는 이 시장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거 투자 못해요. 왜? 바빠 죽겠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구멍가게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나는 나의 생활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도 저는 많은 회사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봐라.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고를 계속 해봐라. 사고 팔고. 어떤 사람이 자전거 제일 빨리 탈까요? 자전거 제일 빨리 타는 사람,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 자전거를 하기로 탑니까? 자전거는 몸으로 타는 거잖아요.
차 본 놈이 제일 빨리 타는 거잖아요. 많이 넘어져 본 놈이 타요. 저 아들 자전거 가르칠 때 제가 딱 태워가지고 뒤에 처음에는 잡아주죠. 가다가 오 잘 타네. 그리고 확 밀어놓은 거 놔둬요. 그럼 어느 정도 속도가 있으니까 지가 가니까 지가 잘 타는 줄 알고 오 아빠 잘 간다 이러고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딱 넘어지고 그리고 아빠 진짜 아빠 맞아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무릎에 좀 몇 개 상처도 나고 이러면 이제 제가 일찍 하면서 가져오죠. 또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는 거 똑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사놓고 이 사진 그 돈이 어디 딴 데로 가버린 거 아니야? 뭐 혼자서 뭐 아무도 모르고 다 영어지. 이놈 뭐 영어가 뭐 이게 비드하고 에스크가 있는데 비드가 판다는 건지 에스크가 판다는 건지 정말 헷갈려가지고요 처음에. 그때 정말 누군가 나의 이 투자 인베스트먼트 컨설턴트가 있다면 물어볼 텐데 싶고 혼자서 얼마나 땅을 치면서 우리 후배들이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Putting your money on the principal driver of the economy. 여러분의 돈이 단순한 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머랄코에 돈을 투자해 줬다는 얘기는 머랄코가 마음껏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회적 기여 아닙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러분은 전혀 안 하는데도 그 사회적 참여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해 줌으로써 여러분은 간접적인 쉐어홀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게 주식 투자예요. 이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면 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투기라는 것 때문에 스페큘레이션하고 인베스트먼트의 이 중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럽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분 심플하게. 공부하고 하면 인베스트먼트,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찔르면 스페큘레이션, 투기다. 이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럼 왜 주식을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좀 중요해요. 자, 타임 디포시념이 2.4인데 요즘은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자 소득세 25% 떼고 이러면 1점 몇 프로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세이빙 2.3%. 그런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3.8%가 지난 3월까지 3.8%예요. 옆에 뭐 4.5%까지 가다가 정부가 많이 잡았는데 필리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기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2%에서 4%예요. 그 정부 필리핀 중앙은행은 물가를 2%에서 4%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뭘 하냐? 이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양적 완화는 돈을 막 시장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 돈이 내가 없던 사람이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맥도날드를 이렇게 파는데 100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팔이 날려서 이거 90원이라도 어떻게 팔아야 되나 원가라도 뽑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작스레 손님들이 한 1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고가 10개 있는데 하나 팔고 2개 팔고 8개 남았는데 막 닥치네. 어떻게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no inventory, no stock. 그러면 이러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가격이 신제품이라 좀 오른 거에 있어가 120%인데 그러면 어떻게 8명이 왔다가 120배서 사고 나가거든. 그럼 그 다음 따라오는 사람 있다가 얼마 줬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대. 그럼 와서 보니까 또 이제 진짜 없다 하거든요. 저거는 130페소짜리인데 이렇게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130에 사가는 거죠. 왜요? 돈이 풀린 거예요.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이 풀린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28일에 직업 중비율이라는 게 중앙은행에 7.5%를 5% 낮춘다고 2.5%를 낮춰버리면 이 엄청난 은행들이 본인들이 중앙은행에 줘야 되는 돈을 2.5%는 안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게 300 빌리언이에요. 1500억 천원 3천억 페소를 전 은행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행들은 빨리빨리 돈을 풀어야죠. 론을 줘야죠. 자동차 사십시오. 무이자 5년. 그러면서 차를 사게 하는 거죠. 부채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은행이 살기 위한 마케팅에 우리가 다 쏘간다는 말이에요. 무이자 몇 개월 다 샀는 거예요. 왜? 돈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어떻게든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은행 이자도 좀 낮춰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돈이 풀리잖아요. 돈이 풀리면 또 어떻게 되죠? 물가가 설설설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이 좀 풀리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옛날에 한번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됐는데 오늘 지캐시를 딱 열어보니까 GBS 주식을 한번 사볼까?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이율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 시장이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죠. 아, 그렇구나. 그럼 빨리 그걸 눈치채야 돼. 3월 28일 전에 은행 주가 뛰겠네. 두 번째, 부동산 업계 뛰겠네. 왜? 이자 내리니까. 그럼 아얄라 SM 프라임 주가 떨어지겠구나.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러면 벌써 산업 큰 숲을 보니까 개별 기업들은 벌써 깊이 안 봐도, 손익 분석 안 해도 대충 어떻게 될 거라고 짐작이 가죠. 이게 뭐냐면 거시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앉아서 이런 기업들 딱 나눠서 개별 기업에 들어가서 쭉쭉쭉쭉 조사해요. 그 기업 중에서도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순이익 성장률이 제일 좋은 회사를 딱 집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안전 투자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주식은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의 평균 주식 투자 수익률이 10.2%.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그 이자 복리 이자 그 개수표에 드린 게 10% 준 이유가 바로 이 통계에 의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10% 기준에 했을 때 27년을 동일한 금액을 내고 5,000페소 줄게 계속 하면 이 5,000페소 넣는 거에 1,540배가 불어나는 거예요. 복리 때문에. 이 10%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 같으면 0.1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금 플러스 1 플러스 0.1, 1.1 거기다 가로 닫고 파워 n을 붙이면 27을 넣으면 바로 1,54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financial vehicle, 우리가 이제 이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이제 타는 거예요. 여기를. 왜 주식입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서 뭐 주식 좋잖아 이러지 말고, 우리가 평균 수익률 지난 15년간 필리핀 같은 경우는 10%가 넘더라. 그럼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27년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매달 일정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에 1,540배를 틔울 수 있는 거래.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시간에 올라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회사에 투자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캐피탈 게인하고 배당금만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미라를 샀으면 어때요? 세미라는 배당금만 20%인데 이것만 되겠냐고. DMCI가 13% 나오는데 이것만 되겠냐고. 리츠만 사도 7%인데 시티코어, 아얄라, 로빈son, 더블 드래곤, 우리 몰 오브 에시아 그 더블 드래곤이라고 있죠. 그 DDMPR이라고 하는 더블 드래곤, 메가월드, 많은 기업들이 다 리처를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럼 7%는 기본적으로 받는데, 그러면 뭐 나머지 가격에서 3% 못 얻을까요? 10%는 기본으로 되는 거죠. 한국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4%만 좀 어떻게 해주면 도움주가 한 20억째가 모아올게요. 그냥 당장 좀 모아라 그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못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답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15원, 2024년 짜장면 한 그릇 4,000원에서 5,000원, 50년 동안 물이 몇 배 올랐어요? 300배.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리는 이 개념이 좀 없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거. 물가가 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양적 완화. 그러면 이제 이 통화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통화 긴축으로 가면 어떻게? contraction policy. 정부 중앙은행이 이제 contraction 쪼오는 거죠. 긴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싹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들여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끌어들이지? 예? 이자율을 어떻게? 올려. 이자율을 올리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죠? 은행으로.
은행으로. 그러면 이제 이자를 좀 높여주니까 은행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거 가지고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이 43%라니까요.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뭐 이자가 오르든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필리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싹 끌어들이는 거야. 정부에 채권을 파는 거예요. 채권의 이자율을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6%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채를 발행하면 그 채권 투자를 하려고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종이 쪼가리. 채권 종이 쪼가리입니다. 얼마를 넣어서 몇 프로를 몇 년 후에 매년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뭐 비싸게 말을 하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럼 내 돈은 어디 갔어요? 정부 채권 발행한 대로 간 거죠. 뭐가 일어났어요?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종이는 내가 갖고 있고 돈은 정부 채권으로 싹 들어가서 돈이 쑥 들어가고, 주머니에 갑자기 있어야 되는 돈은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종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 가야 되는데 그 투자 안 해서 이자 받아야지 이러고 이제 못 가. 그 시장에 돈이 별로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서서히 뜨겁게 막 이렇게 화랑이 되는 게 이제 물가가 슬슬 떨어지고, 사는 사람은 또 이제 팔이 날리는 거죠. 필리핀에 이렇게 씩씩 돌아가는 거 있죠. 팔이 후치는 거. 이렇게 이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썩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물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자하고 통화 정책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커런시 팔리시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물가 상승률 보고 이자율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채권을 발행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정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조절하는 그 통화 기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 그래서 물건값이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올라버리는 거죠. 사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따라온다. 인플레이션 후에는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또 따라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2008년도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요, 물가 상승률이 무려 2억 3,100만 %가 올라버렸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40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름 들어보신 무지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1920년도 독일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7,500배 올랐어요. 여러분, 물가가 필리핀에 2배만 올라도 난리 나요. 7,500배. 왜냐하면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배상금을 갖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의 양을 엄청 찍어내버린 거예요, 돈을.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페드가 돈을 막 찍어내면 통화량이 많아지면요,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달라지거든요. 적정하게 공급과 수요가 맞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공장이 정설하고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그러니까 뭐 2교대로 돌리던 것을 이제 1교대로 돌리게 되고, 그 1교대는 다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고용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무한정 통화량을 늘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호황의 끝에는 불황이 오고, 또 장기 순환 주기는 보통 50년이 주기예요. 계속해서 도는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50년이니까 우리는 뭐 아직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때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쉬운 이유는 쉬지 않고 열심히 탔기 때문에 속도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세발 자전거부터 타는 게 좋다. 우리 어린아이들 세발 자전거 이렇게 태워주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좀 요령이 붙고 하다 보면 두 발로 살짝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도 투자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자본시장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기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좀 익혀서 게임하는 법을 사고 파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업 공개하는 것까지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란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투자고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당연한 부의 사다리다. 이 투기가 아닙니다. 투기 스페큘레이션하고 다르다 그랬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주주가 된다는 것이고 그 기업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좋은 기업에 타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전기 안 쓰시는 분 있나요? 저 오지에 살아서 우리는 전기를 안 씁니다. 그럼 뭐랄까 주식 안 사도 돼요. 근데 전기를 다 쓰고 에어컨 쓰고 냉장고 쓰고 하는 분은 뭐랄까 반드시 주식을 좀 가져가면 좋겠죠. 바탄에 누클리어 파워 발전소를 지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었는데 그 당시에 하도 이제 이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냥 놔둬가지고 다 엉망됐는데 우리 한국 한전에서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맡았어요. 그래서 저게 아마 우리 지난번 대통령 왔을 때 그게 이제 됐는데 저게 되면 아마 머랄코가 핵 발전소하고 이런 쪽을 맡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머랄코 빵일리라는 회장이 필리핀 사람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CEO예요. 최고 경영자예요. 어떤 미국의 잭 웰치처럼 아주 뛰어난 분들 아주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테라솔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하고 손을 잡았냐면 필리핀의 SPNEC이라고 그 레비스테라는 상원 의원이 계신데 상원 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솔라 필리핀이라는 회사예요. 그 솔라 필리핀이 그래서 SP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요번에 상장을 했어요. 그 상장을 했는데 약 2000메가와트 정도의 솔라를 테라솔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그 기공식 하는데도 갔더라고요.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 이 기업들 이런 이 리뉴어블 에너지 쪽으로 이제 그래서 외국인 지분도 다 열어버렸어요. 100%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 패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을 SPNEC이라고 이 회사도 뭐 몇 페소 하지 않는 회사가 요즘 주가 많이 뛰었더라고요. 리뉴어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과 투자하고 이제 탄소 저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제 돈이 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에 단순히 돈을 줘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또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하죠.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